자, 지금 한쪽에선 말이죠.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 2026년이면 온다고 정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선 아니, 지금 기술로는 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뜨거운 과대 광고와 아주 냉정한 현실, 그 엄청난 간극 사이에 숨어 있는 진실이 과연 뭘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한번 보시죠. 유명 벤처 캐피털인 세콰이어가 뭐라고 했냐면 2030년에나 가능할 줄 알았던 꿈이 2026년에 현실이 됐다. 와, 이 한 문장만 봐도 지금 AI를 둘러싼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기대와 과대 광고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사실은 AGI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세콰이어는 철학적으로 이게 지능이냐 아니냐 이런 복잡한 논쟁은 접어두자고 합니다. 대신에 그래서 실제로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AGI의 정의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지능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럼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게 대체 뭔가 좀 막연하잖아요? 이 채용 에이전트 사례를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자, 한 창업자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의 개발 전문가를 찾아달라고 해요. 에이전트는 일단 링크드인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금방 깨닫죠. 아, 직함만 봐서 모르겠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해서 방향을 바꿔요. 유튜브 강연이나 트위터 활동 같은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신호를 찾아 나섭니다. 심지어 한 후보자가 글 올리는 게 뜸해진 걸 보고 아, 이 사람 지금 회사에 불만이 있나? 이런 가설까지 세워요. 그리고 결국 딱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맞춤형 이메일까지 쓰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31분. 이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전략을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지능적인 행동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 정도면 AGI가 왔다고 말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AGI의 전부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이 화려한 이야기의 뒷면,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보고 있는 아주 냉정한 현실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4%. 네, 뜬금없이 숫자 하나가 나왔죠. 이 숫자가 바로 현재 AI 연구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벽입니다. 방금 봤던 그 똑똑한 채용 에이전트 이야기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대체 이 24%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24%는요. RCAG라는 AI에게는 정말 극악의 난이도인 테스트에서 나온 최고 점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퍼즐 같은 문제인데요. 여기엔 언어도 없고 우리가 아는 사전 지식도 전혀 쓸모가 없어요. 오직 예시 몇 개만 보고 그 안에 숨겨진 규칙을 스스로 알아내서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순수한 지능, 그러니까 유동적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최첨단 AI조차 정답률이 고작 24%에 그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은 이 문제를 거의 100%다 맞춘다는 겁니다. 특정 업무를 잘하는 능력 말고요. 아예 새로운 문제를 보고 그 규칙을 파악해내는 이 근본적인 지능에서 인간과 AI 사이에는 아직도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아니, 어떻게 된 걸까요? 한쪽에선 인간에 거의 뛰어넘는 것 같은 AI가 있는데 다른 쪽에선 이렇게 기본적인 추론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이 모순의 한가운데에 바로 AI의 미래를 둘러싼 아주 거대한 논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AI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데 왜 정작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그래서 진짜 AGI로 가는 길이 어느 쪽이냐를 두고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걸까요? 메타의 AI 수장 얀 르쿤이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그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AI, 그러니까 수많은 글을 읽고 배운 LLM은 언어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짜 세상을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능이라면 사과가 왜 위가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지,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같은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월드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르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아무리 더 많은 책을 읽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모델을 크게 만들어도 진짜 AGI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즉 보고, 듣고, 만지는 이 감각적인 경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어떤 길로 가야 하냐는 접근 방식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의 AI 기술 그 자체에 내재된 더 근본적인, 어쩌면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재규의 저주라는 무서운 이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잖아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또 학습해서 끝없이 똑똑해지는 지능 폭발 같은 거요. 근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AI가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다시 먹고 배우면서 영원히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규의 저주, 다른 말로 모델 붕괴 현상입니다. AI가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는 건 마치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자기 목소리의 메아리만 계속 듣는 것과 같아요. 실제 세상에서 오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보는 점점 잊어버리고 왜곡된 자기 복제만 끝없이 반복하다가 결국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복사기로 복사한 종이를 또 복사하고 그걸 또 복사하고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선명했던 이미지가 점점 흐릿해지고 뭉개져서 나중엔 알아볼 수도 없는 형체만 남게 되잖아요. AI가 자기 데이터만 학습하는 게 딱 이렇다는 겁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진짜 세상의 풍부한 정보는 다 날아가고 왜곡된 잔상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계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져요. 헥터 제닐이라는 연구원에 따르면 지금의 AI는 본질적으로 분석적 엔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퍼즐 조각들을 이리저리 재조합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건 잘하지만 새로운 퍼즐 조각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AGI가 되려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을 창조해내는 종합적 AI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연구가 내려온 결론은 정말 냉정합니다. AI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가 만든 데이터라는 감옥 안에서만 맴돈다면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실제 데이터라는 수열이 없으면 결국 왜곡되고 퇴보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한계들을 넘어설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실마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아주 시급한 안전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에서 패턴을 베끼는 걸 넘어서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인간의 뇌가 그렇듯이 통계적으로 배우는 능력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합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AI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건 솔직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로켓을 이미 발사해버렸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이 AI 기술들의 안전 문제가 그래서 시급한 겁니다. 생명의 미래 연구소에서 나온 이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꼬집습니다. AI를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자기들이 만든 안전장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숫자로 증명해낸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그저 잘 되겠지 하고 바라고만 있다는 아주 냉정한 비판인 거죠. 기술 발전 속도를 안전기술이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해봤던 그 채용 에이전트처럼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가 어쩌면 스스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토대 위에 지어지고 있는 거라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통제할 도구조차 아직 갖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